그 뉴스가 알고 싶다. 오늘은 삼류 기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1인 미디어 김양균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기셔갖고 과찬이십니다. 오늘 코디가 좀 비슷한데 목블라에다가 쫓아하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우리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르블롱 라베리테라는 저 나름대로는 독립 저널리즘 랩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직 기자로서 일을 하기도 했고, 하지만 본업은 1인 미디어 내지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경제나 정치 부분을 제외하고 국제 뉴스와 그 다음에 사회 다방면에 걸쳐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좀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그런 기자입니다. 1인 미디어 중에서는 좀 이렇게 특출나게 국제 관련된 뉴스를 좀 많이 올리시는데, 삼류 기자님이 볼 때 네. 우리나라 이제 국제 뉴스를 읽는 방법이라든지 국제 뉴스 그렇게 많이 외신 같은 거 많이 안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제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들이 많이 있나요? 국내에서는 사실은 한국 언론에서 국제 뉴스, 국제 분야라는 것이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긴 하지만 한직으로 이제 좀 이렇게 현직 언론인들한테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사회부 거쳐서 정치부 거쳐서 그 이후의 진로를 탐색하는. 그렇기 때문에 국제 뉴스에 국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 언론에서 많이 관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 뉴스 부분이 많이 죽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국제 뉴스를 다루기 위해서 그 해외 취재를 간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뉴스를 다루는 거는 왜 다루고 계신 건지. 사실은 제가 국제 분야의 전문은 아니고요. 네.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좀 다른 시선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다가 국제 분야에 대한 그런 외신들의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저는 국제 전문 어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라고 감히 명함도 못 내밉니다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분쟁 지역으로 이제 분단되어 있는 아시아에서 분단되어 있는 두 번째 국가 정도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과 한국의 상황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아니에요. 많이 연관지어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분쟁이라든지 국제 문제에 무관심한 이런 상황들이 좀 안타까워서 좀 많이 관심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예. 국제 뉴스 여러 가지 우리가 외신만 사실 이제 베껴다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일부 국제 뉴스 중에는 오보도 많이 나오고, 네, 번역을 또 그렇죠. 잘못하는 경우도 많고, 네. 여러 가지 국제 뉴스 중에서 오늘 한번 11월 8일 미얀마 총선 그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보죠. 예. 11월 8일에 미얀마에서 총선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지난 1990년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첫 자유총선거라는 의미에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많이 쏠렸는데, 우선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줄여서 NLD라고 하죠. NLD. 예, 이쪽에 이제 압승이 우세됐고, 현재까지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전체적으로 67% 이상만 차지하면 정권을 교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되게 고무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거를 치렀다가 무효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군부 세력에서 그때 아웅산 수치 여사가 압승을 했는데, 그렇죠. 이 선거 자체를 이제 다 폐기시켜 버리다시피 했고, 사실은 그 이후부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아까 말했던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그런 정치력에 좀 의문을 품는 국내 이제 다소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웅산 독립 장군이죠. 예. 굉장히 추앙받는 그렇죠. 분이었고, 그 분의 영향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입지를 갖고 있었던 이유도 있었고, 그다음에 같은 연금도 꽤 됐죠. 그래서 현재도 같은 연금 상태이고, 남편 예. 장례식장도 못 가고 막 네네. 그랬죠.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뭐 특별하게 네.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좀 있나요? 총선에서는 우선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서는 NLD가 압승을 거두리라고 거의 확실시됐는데 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과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990년도에 있었던 일이 되풀이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전 세계 눈과 입, 귀가 모두 이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군부가 압박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 당시랑 지금이랑 좀 세월도 상황은 많이 많이 지났고 다르겠죠. 예. 또 민주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그 시대적 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하지만 또 네. 일부에서는 아웅산 수치 여사의 그 네. 어떤 아까 얘기했던 지도력이라든지 정치력에 대해서 의문을 조금 많이 품죠. 의문을 많이 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대표적으로 뭐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아웅산 수치, 버마 이퀄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10년 전, 15년 전의 이야기죠. 지금은 이미 정치 권력화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웅산 수치 여사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기자회견 내용들을 좀 분석해 보면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좀 자신감에 넘쳐서 지나치 어찌 보면 독선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가장 큰 것은 최근에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된 이른바 보트 피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 미얀마의 무슬림 그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라고 있는데 네. 미얀마가 2012년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불교 극단주의와 그다음에 이슬람 혐오가 굉장히 득세했어요. 이것은 군부 세력에서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분열을 이제 조장한 결과인데 그 타겟으로 미얀마가 불교 국가이다 보니 소수인 무슬림에 대한 그런 막 살인과 방화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다음에 터전을 이제 떠나서 보트에 타서 전 세계 바다를 떠도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앙산 수치 여사의 NLD가 그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달라이 라마도 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 다수가 불교 신도인 그런 상황에서 무슬림의 편을 들었다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행여나 어떤 자기가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이거 관련해서 어떤 뭐 할 말이 없느냐라고 이제 기자나 이런 분들이 물어보면 복잡한 문제다 정도로 정리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뭐 정치적인 이유에서건 어쨌건 자국민 민주화 인권 자유 등을 주장했었던 NLD가 그런 자국민이 전 세계 바다를 떠돌고 있는 이른바 수치의 바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죠. 예. 지금 미얀마 총선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11월 9일 그 네. 당시 이제 그 주요 3사 뉴스에서는 많이 네네. 좀 다뤘는데 네. 보수 언론에서도 꽤 비중 있게 다뤘죠. 지금 미얀마 총선 얘기를. 버마와 아웅산 수치 여사 관련해서는 사실 국내 이제 대표적 보수 정당이라고 말하는 새누리당과 그다음에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좋아하죠.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그 민주화라는 어떤 상징성, 한국의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다뤘는데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에서는 2개면의 통으로 걸쳐서 뭐 신문 1면에 냈고요. 그다음에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로 냈고 비중 있게 다른 부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예. 그 조선일보 관련된 영상 잠깐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네. Hello, I'm Kim Young from Joseon Daily Newspaper. Korea is also overcomes dictatorship. Would you share any kind of inspiration when you get from Korea process of democratization? We get inspiration from democratic processes everywhere, not from one particular country, because of course each country is unique, and while we can learn from the whole world in general, our experiences are not exactly the same of any other particular country.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선 3일 전이 지난 5일 날 아웅산 수치 그 여사의 자택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때 국내에서도 여러 취재진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묻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신문에 올라간 내용인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라고 이제 기자가 물어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군부 독재를 딛고 일어선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전체적으로 내가 체크하고 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군부 독재를 딛고 일어선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잘 알고 있다라는 부분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 정확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뒤에 부분이죠. 비단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전체적으로 내가 영향을 받고 참고를 했다라는 식으로만 짧고 간결하게 대답을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외신 그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몇 번 그런 그 네. 실수라고 해야 되나 그 왜곡들이 좀 있었는데 네. 분명히 그 어떤 국제 간의 외교 합의문이나 네. 그 외신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들이 네. 그냥 한국 신문에서는 그렇게 마치 얘기한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비단 박근혜 정권 하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지금까지 뭐 고착되어 왔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거를 국민들이 대부분 확인을 하지 않죠. 확인 안 하지 그리고 않고. 국제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국제 뉴스를 빌어 그러니까 한국과 연결을 짓죠. 연결짓기에 대한 어떤 강박 같은 것들이 기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을 국제 뉴스에 빗대어서 우회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질문은 상당히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질문은 좀 오만하죠. 오만하. 한국에 이미 민주화를 했는데 너희들은 아직 민주화되지 않았고 그러니 민주화된 우리나라를 보고 뭔가 배운 거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결례에 있기도 하고 물론 질문의 자유가 기자한테 있겠지만요. 과연 그 우리나라 조선일보 기자가 네.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다고 할 수 있다고 저는 그 당당함이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민주화라는 거 자유민주주의에 여러 가지 요소와 조건들이 있지만은 네. 우리가 아직까지도 언론의 그 자유라든지 인권의 자유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렇게 그 상위권에 있지는 않거든요. 글쎄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뭐 한국의 민주화라는 것 앞으로 갈 길이 물론 많긴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들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 미얀마의 25년 만에 이 총선은 이 자체로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예. 어떤 민주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고 설사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아랍의 봄 이후에 제대로 된 민주화가 된 국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돌리고 돌려서 한국에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굳이 한국과 연결 지으려는 그런 사고 그리고 아웅산 수치 여사 하면 곧 민주화를 떠올린다는 것은 기자 스스로도 어떤 관성화된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우리 기자라면은 네. 단순하게 뭐 입고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어떤 문제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좀 그 파고 들어야 할 취재해야 될 기자인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죠. 저희가 국민들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또 뉴스를 읽을 때 네.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국제뉴스 다뤄야 될 내용이 많은데 오늘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뭐 다시 한번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 국제뉴스의 문제점, 우리나라 언론이 다루지 않는 국제뉴스의 문제점들을 좀 한 번 더 심도 깊게 좀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